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다 이런 말 때문에 말이 많고, 이 하반기 때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아파트 분양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아파트 분양권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많죠. 그냥 내 조건이 되면 넣어가지고 당첨되면 좋은 거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죠. 전략이라고 해서 엄청난 대단한 거 이렇게 쓰면 100% 당첨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어도 당첨된 확률을 좀 높이고, 그런 방법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가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진짜 뭐 사소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파트 분양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분양권만 가지고 당첨률을 높이는 거,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실제적으로 조금 효율적인 것들, 활용 가능한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리해서 말하면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선 뭐 이런 팁들을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분양권을 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겠죠. 자, 청약통장 만들기. 이건 은행 가면 만들어주는데, 이 청약통장도 대부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가족분들을 다 만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청약통장을 다 갖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가족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주제가 분양권 당첨이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면 가족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할 때 그 예치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건데, 이게 지역별 예치 금액이 있습니다. 자, 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뭐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예치금은, 제가 지금 부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예치금을 봐야 돼요. 그 아파트 분양 공고에 보면 예치금이 지역별로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사는 기준입니다, 무조건. 예, 이거를 좀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예치 금액은 처음에 뭐 2만 원부터 넣을 수가 있어요. 2만 원부터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예치금이 모집 공고가 나잖아요, 분양권이. 모집 공고 전에 이 예치금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가 만약에 다음 주다, 그럼 다음 주 전까지는 그 기준에 그 합당한 예치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예치 금액은 나중에 뭐 처음에 만들 때는 2만 원만 넣어놓고 만들고 뭐 매달 넣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1년 후라든지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는 그 아파트마다 이게 조건이 나오는데, 뭐 청약통장 가입일이 1년이 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좀 서울이나 좀 그런 지역에는 뭐 24개월 2년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혹시 안 만드신 분이 있으면 청약통장을 무조건 만드세요. 이거는 뭐 아파트에 관심 있다, 내가 살 집에 관심 있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청약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그런 걸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유리한 조건은 우선은 이 세 가지로 조금 줄여봤는데, 특별공급, 그리고 무주택자, 그리고 당해지역. 이 당해지역이라는 거는 뭐 서울에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서울에 사시는 분. 그리고 내가 인천에 아파트 분양한다, 그럼 인천에 사시는 분. 그 분양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내가 그쪽에 살고 있다, 그러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별공급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특별공급은 진짜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특별공급은 이제 그 1순위 접수하기 전에 공급을 먼저 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아니면 신혼부부, 아니 노부부 부양, 뭐 여러 조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자, 이게 가족들 중에 의외로 특별공급 기준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없는 데도 많죠. 근데 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뭐 급수가 높은 장애인이 아니어도 돼요.
뭐 6급이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뭐 아버님이 허리 수술했는데 그 허리를 가지고 복지 카드가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그 도시에 장애인에 관련된 그 뭐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를 가서 먼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추천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1급이다 6급이다 상관은 없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뭐 혼인하고 나서 7년 이내 뭐 이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제가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관련된 부서에 무조건 전화를 해보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100%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그 해당 관련된 부서의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번호 있거든요.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아,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신혼부부도 되게 조건이 좋죠.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 소득 수준 기준이 있어요. 뭐 많이 벌면 안 된다는 건데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실 게 신혼부부 하면 뭐예요? 두 명이 산다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조금 평수가 작은 데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당첨이 목적이다 하시는 분은 역발상으로 조금 더 평수가 높은 거를 신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첨될 확률이 조금 높아요. 신혼부부인데 큰 평수를 지원하는 게 많겠어요? 조금 작은 평수가 많겠어요? 작은 평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은 높은 평수를 지원해도 조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부부 분양, 그리고 다자녀. 다자녀가 진짜 좋죠. 이 다자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적은 평수보다는 조금 큰 평수로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또 역발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이려면은 작은 데를 넣으면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물론 다 실거주 기준이 아니에요. 실거주 기준이냐 투자 목적이냐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그 부분에서 좀 얘기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실거주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살 거니까 진짜 살 거니까 마음에 드는 타입을 신청을 하겠죠. 근데 여기가 진짜 지역이 너무 좋아. 지역이 너무 좋고 아무데나 당첨이 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익을 볼 것 하면은 인기 많은 곳을 넣으면 안 돼요. 넣어서 되면 제일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인기가 없는 타입에 지원을 하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뭐 예비 번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기가 많은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인기가 없는 곳을 조금 지원을 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당첨이 목표라면은.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이 특별공급 쪽에 중소기업 관련된 특별공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노부부나 다자녀나 신혼부부나 장애인 이런 건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뭐 5년 이상 근무 이런 조건을 가지신 분도 특별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추천 기관은 이제 뭐 서울이라고 치면은 서울 뭐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아내 되는 분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분은 조건이 안 됐어요. 근데 아내 되는 분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오래 다녀서 그 조건으로 특별공급으로 넣어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잘 찾아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공급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1순위 전에 먼저 특별공급을 하기 때문에 제일 좋고 혹시나 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라고 볼게요.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그 가점이란 게 있죠. 가점이 뭐 50점이고 그 여성분이 가점이 한 15점 정도, 10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특별공급이 제일 먼저죠. 그러면 특별공급인데 누구 이름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겁니까? 가점이 높은 남편일까요? 가점이 낮은 아내일까요? 특별공급은 가점이 낮은 사람으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 가점이 높은 사람을 가점이 높은 점수인데 그걸 특별공급에 넣어버리면은 손해입니다. 손해. 그쵸? 가점으로 1순위는 이제 가점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은 남겨놔야 돼요. 특별공급은 공급의 그 조건에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점 높은 사람은 남겨둬야 됩니다. 이걸 또 괜히 아무 생각 없이 특별공급 기준이 되는데 가점 높은 사람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자. 이 무주택자는 자, 모든 조건이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주택 있으면 안 돼요.
자, 무주택자가 우선 기본적으로 1순위가 돼요. 인천이나 경기도 쪽은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제일 밑으로 밀리죠. 당첨될 확률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이 당해 지역, 해당 지역. 당해 지역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순위가 무주택자고 서울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당해 지역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건데, 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이제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파트 분양권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죠. 경기도도 있고 지방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아파트를 받아야 될까요? 분양을. 그러니까 뭐 당첨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디를 먼저 시도해야 돼요? 왜냐? 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이런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한 세대당 한 건, 근데 비조정 지역은 한 세대당 두 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서울을 먼저 하고 뭐 경기도권을 했다. 그럼 서울을 하고 경기도권을 하면은 이게 중도금 대출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기도를 먼저 하고 서울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은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하고 경기도를 하면은, 경기도는 조금 그 조건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서울에 하고 경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수도권 경기도 쪽을 먼저 하고 서울에 하려면은 제한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특별공급이랑 1순위예요. 근데 뭐 1순위가 아닌 분들은 집이 있거나 다주택자 분들은 확실히 확률이 떨어지죠. 근데 집이 하나가 있다 하시는 분도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그리고 뭐 자녀 세대가 남거나 뭐 줍줍이라고 많이 하죠. 그걸 노리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1순위나 특별공급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 영상이 어떤 분들은 진짜 듣고 어마무시한 거를 말해줄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간단한 걸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분양권에 대해서 집이 없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위주로 조금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도전을 해봐라. 어떤 식으로, 어떤 타입의 도전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진짜 깊숙한 거는 저도 뭐 또 찾아보고 뭐 해야 돼요. 뭐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갈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진짜 뭐 고소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안 가보고 지형만 보고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초보자분들, 이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한번 모델하우스를 가는 거를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모델하우스 가서 둘러보고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둘러보고 오시면 안 돼요. 자, 확인해야 될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면은 줄을 서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곳은 진짜 한 2시간 줄 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간 곳은 그 모아가 모델하우스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모아가 그 오픈한 지 좀 됐는지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 여름 같은 경우는 진짜 더워요. 그래서 이 줄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 영유아를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임산부를 데리고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줄을 안 서도 돼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줄을 서면은 뭐 앞뒤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다 들려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들으면 좋아요. 뭐 완전히 믿을 건 아니지만, 이분 들으면 이분들이 실거주가 목적인지 아니면 연령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타입을 선호하는구나, 내 뒷사람들은 어떤 타입을 선호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면서도 좀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걸로 좀 시간을 보내시면 되고, 우선은 모아를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번호표를 뽑으세요. 상담 번호표를. 그리고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구경하러 다니세요.
왜냐면 번호표를 뽑으면 웬만하면 사람이 진짜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뽑아놓고 구경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이드에 음료수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2층을 가는 거죠. 예. 2층은 이제 견본 주택이 있는 거죠. 견본 주택을 구경하러 갑니다. 아, 뭐 A타입, 84 A타입은 이렇다. 여기 B타입은 이렇다.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별로 들어가다 보면은 우선 구조를 먼저 봐야 돼요. 구조를 보고 이 뭐 발코니 확장, 이 확장비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 들어보고 우선 구조가 안 좋은 구조가 있어요, 의외로. 그런 구조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조금 이거는 진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울에도 그 견본이 84A, B가 있는데 그 84C 타입이 분명히 그 팜플렛에 있었는데 견본 주택에는 84C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84A, B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C 같은 경우는 팜플렛에 있지만 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84C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거를 노리신 분도 있어요. 분명히 난 84C를 봤는데 견본주택에 갔는데 84C가 없어. 근데 이걸 넣은 거예요. 서울에. 근데 경쟁률이 엄청 작았어요. 그래서 이분 됐어요. 진짜 이런 거는 진짜 거길 가보고 비교를 해보면 해봤으니까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 거 구경하면서 이 구경하면서도 사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고 이걸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구나. 듣다가 이제는 1층이나 내려오면은 제 상담 그게 됩니다. 상담을 받아요. 자, 상담 받을 때 되게 중요해요. 자, 상담 받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제 조건이 이런데 1순위가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타입이 인기가 많아요? 이런 걸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뭐 어떨 것 같아요? 다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은 직원들이 친절하면은 그 아파트는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뭐 이게 뭐 100%는 아닌데 그 막 좋은 아파트들은 이걸 어차피 완판이 될 거라기 때문에 되게 불친절한 데가 의외로 많아요. 뭐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그거는 뭐 공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런 걸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사은품. 자, 어떤 데는 뭐 사은품 되게 많이 뿌리는 데가 있어요. 뭐 경차 주고 뭐 청소기 주고 뭐 관심 뭐 하면 스타벅스 쿠폰 주고 이런 데는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걸로 좀 꼬시는 거예요. 자, 엄청난 대단한 데는 진짜 누가 봐도 진짜 좋은 자리 이런 데는 이게 많이 없고 좀 의외로 불친절해요. 이런 것도 아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담분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상담원들도 어떤 분은 잘 설명해 주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이 잘 못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번호표를 뽑을 때 한꺼번에 조금 몇 장을 뽑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상담원마다 좀 말해주는 게 좀 다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원 2명, 3명한테 다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디테일하신 분들은. 자, 이제 상담을 받고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상담원 명함을 받아왔어요. 자, 이 이유는 이 뭐 자녀 세대나 이 줍줍 기회가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 기회는 무조건 홈페이지에 뜬다고 하고 뭐 연락이 갈 거라고 하는데 자, 미리 정보를 알려고 하면 이 상담원은 직접 연락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상담원분들이 직접 연락처를 많이 안 알려주세요. 말해보고 이 사람들이 좀 판단해서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받아와서 조금 친분 쌓고 그런 정보들을 조금 빼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한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아를 가실 때 우선은 이런 루트로 한번 돌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동산을 한번 가보세요. 근처에. 그 분양하는 부동산. 부동산 가면은 이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해 주는 거랑 좀 다르게 설명해 주시는 데가 있어요. 예, 그분들은 조금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타입을 받을 건데 이 전매 제한이 풀리면 좀 내놓고 싶다. 잘 팔릴까요?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을까?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들으러 가시고 조금 단점도 들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데 가면은. 그래서 이런 루트로 모아갔다가 부동산집 갔다가 그리고 현장까지 가보면 좋아요. 예. 시간이 많으시면. 그래서 이런 루트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분양권 당첨은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강하겠지만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전략을 조금 짜시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